안녕하십니까, 주닥콩명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 해주세요. 구독을 통해서 막대한 파워를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구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그만 종목 하나는 어떻게 찍찍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농담 삼아서 했으니까 웃고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포인트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시황이라든지 내용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한 40분, 1시간 정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갔을 적의 내용들하고 포인트만 찝어서 짧게 얘기할 때하고 놓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하나 찍고 넘어가려고 시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아까 전에 오늘 시장 시황을 보시게 되면 대략 아실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고 그런다. 자, 거기에서 얘기된 포인트들이 똑같은 거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원화의 강세에 이어지는 부분은 뭐 안정화에 대한 얘기가 정부의 안정화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 약달러를 좀 선호하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화 강세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화 강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자본의 자리들 자체가 좀 원화가 약세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해지를 하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우리 코뿔소 아저씨가 이렇게 슬슬 걸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잡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6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FOMC에선 얘기들이 나오는 게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매거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겁니다. 금리가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르는 양이 0.25bp 수준이라든지 0.5bp 이런 수준이라면은 그래, 환율하고 환율 압력이 비슷해지니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 환율에 대한 환차익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는 원화가 약세일 때 들어와서 증시 상승을 먹고 또 한 번에 원화에 대한 그런 포인트로 잡아서 나는 수익을 내고 도망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했는데 환율이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자금 유출이 항상 나타났던 상황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쌀 때 다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증시에서는 상당히 빠른 규모의 매도세, 그리고 매도세를 통해서 이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증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되겠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설마 그런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언제 없어질 거냐. 요 부분이 없어진다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갈 텐데 라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에 대한 부분, 청산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오늘 99입니다. 포지션 99, 299 이런 상황인데 300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얘는 바로 손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청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언젠가는 청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게 언제 없어지냐에 따라서 그러면 307까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이 한 2400 가까이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지 않겠나, 6월 전에.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부분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0 이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300 이하, 290, 2000, 지금 2290인데,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이제 선물 포인트 자체가 말이 자꾸만 꼬여요. 선물 포인트 자체가 295포인트까지 만약에 급락을 해준다면은 상대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얘가 먼저 307부터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얘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를 봐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많이 본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시장이 좋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시장도 안 좋고 일단 지수는 올랐고 대통령이 되고 리스크는 해지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과 기대를 항상 양쪽 심장, 좌심방에 우심방에 이렇게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약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이런 시장에선 약한 종목, 그리고 좀 더 시장이 빠져있을 적에는 강력하게 좀 확 사들이는 그런 포인트로 1년에 보는 상황입니다. 항상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얘가 계속 올라가는 애가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섰다 가는 애들도 있고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비중 확대를 언제 들어갈 거냐가 또 문제가 될 거고, 비중 확대가 언제가 들어가서 언제 어떤 포인트에 팔고 나올 거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포인트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로 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팍 꼬라지든지 순간에 한 번에 변곡점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6월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전에 한 번은 있을 일이라는 거죠. 꼬꾸라졌다가 가든지 아니면 쭉 가다가 위에 걸 다 청산하고서 꼬꾸라뜨릴지, 그거는 언젠가는 한번 잡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요번 상황에서는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황은 돌아오고 있는데 저평가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관심주로 저는 잡히는 부분은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통신주 3방,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이은 어떤 거? 조선업종, 해운업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주 3방은 안 좋을 거다라는 거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중소구는 좋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 9월달에 단통법이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기 폐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은 휴대폰 관련 부품사들 따라랑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동안 글로벌 경기에만 휘둘렸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국내 경기를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내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여기서 잡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솔브레인, 요거는 9%까지 오른 게 좀 제가 좀 그래요. 얘도 오르긴 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9%까지 올랐던 이유는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오히려 드리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반도체 재료 관련한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휴대폰 이쪽 아이들의 경기가 한 번 정도는 좋아져야 되는 상황. 이제 기대감이죠. 단통법이 해지가 되면은 휴대폰 옛날처럼 보조금 주고 진짜 6개월에 한 번씩 막 바꾸는 거야. 그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묶여서 노예 약정 때문에 묶여서 바꾸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번호 이동하고 보조금 막 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비가 한번 도는 거야 라는 기대를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휴대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룰루랄라를 부를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통신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비용 증가, 악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단통법 조기 폐지입니다. 조기 폐지가 될 수도 있고 9월달에 폐지가 돼도 통신료에 대한 부분을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은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머야 나는 얘네들하고 별로 안 친하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악재가 되는 거죠.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안 좋아 버리는 거고, 경상도 말 음이 확 맞나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저는 경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잘 못해요.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주에서는 일단 피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안 피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통신주는 일단은 피했다가 다시 오셔라. 통신주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텔레콤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한테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는 파바방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다. 단톡법에 대한 리스크를 얘네들은 좀 보지 않을까. 그러면 KT도 한번 봐야죠.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KT도 안 좋을 거고. 자, 보세요. 무조건 애들이 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LG U 플러스 볼까요? LG U 플러스. 자, 얘도 그래요. 요번 정권에서는 통신사는 일단 피해 계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 플러스를 갖고 있는 많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주가가 막 올라와서 이제 좀 좋아질라 하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주는 일단 피해 있어야 된다. 그 대신 휴대폰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져둬라. 그 관련주들 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슬슬 우리가 들어갈 때가 돼가고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조금 더 피해 있겠습니다. 개인들 물량 더 빠질 때,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돌아올 때까지 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IT주들, IT, 전기, 전자업종은 언젠가는 항상 돌아오는 업종입니다. 언젠가는 수익이 항상 되는 업종, 한국에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지금 당장을 수급에 대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고, 신규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 실적이 지금 좋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수급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백날 실적 좋아봤자 회사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수급이 안 좋아도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안 오르는데 수급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오르냐? 첫 번째 잡주, 유통 주식수 적은 애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아이들? 기본 가치가 완전 저평가된 아이들. 조선업종 애들.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조선업종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실적은 돌아올 때가 됐고 모멘텀 사이클은 항상 존재를 하는 애들이고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주가 들어온다. 그런데 그 주기가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들어올 때가 됐구나 하고 들어와갖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제조업종을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되게 깨끗해. 청렴결백한 아이들이에요. 제조업종 아이들은. 재무제표가 깨끗해.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사이클이 항상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종이 편한 거예요. 투자할 적에. 투자할 적에 제일 어려운 아이들. 어떤 아이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얘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걔가 다 인기가 뜨고 이제 꼬꾸라친 다음에 실적이 나와. 대박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주들은 항상 엔터테인먼트 주고 실적 기반이고 보기 편한 아이들은 제조업종 아이들인 거예요. 서비스 업종도 힘들어요. 제가 볼 적엔. 투자할 적에 여러분들 제가 좀 구시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 세대다 보니까 제가 뭐 소학교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학교까지는 안 가는데 국민학교 세대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되게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게 투자하기가 상당히 편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조업종이 상당히 편하다.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자동차 업종은 사이클이 존재하는 제조업종이 아니에요. 왜? 자동차 업종은 1년 365일 팔려요. 그리고 소수의 커스터머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수의 커스터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제조사는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업종은 소수의 커스터머가 존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이클은 항상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항상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동차 업종의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신규 시장 진출,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봐야 돼요. 자동차 시장은. 자, 신규 시장 진출 어떤 겁니까? 인도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규에 대한 신규에 대한 고객층을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신시장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인도에 인도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데 BMW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차량들, 일본차, 한국차들, 중국차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들, 내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딸려져 들어가는 뭐 부품 업체들, 타이어 업체들. 근데 타이어는 거기에 한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너무 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지의 라인을 같이 차려주는 부품 업체들, 그럼 모비스 관련된 아이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종이 상당히 편한 거예요. 투자하기가 깨끗하잖아.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근데 소프트웨어 업종부터 시작해 엔터, 게임 업종 이런 건 저는 절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 있지도 않아요. 정확한 건. 실적이 좋대. 저는 솔직히 말해서 NC소프트가 왜 대단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넷마블? 아, 얘네가 시총이 이래? 오,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가 되는 건데, 재무제표 이래고 매출 이래고 사옥 이래고 이래 재무제표상으로는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걔네가 실적이 한번 무너졌을 적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바이어를 갖고 있고 너무 많은 커스터머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아이들. 근데 제조업종, 조선업종 이런 대형 조선업종은 더더군다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발주 시기. 왜냐하면은 배를 대형 뭐 유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게 뭐 전 세계에 몇백만의 유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빠네요. 누군지 빠네. 빠난 업체들. 에? 그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 분석을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래? 이제부터는 호황이 조선업종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교체 수요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배들도 많이 샀고 침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서 조선업종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 반도체 사이클도 그래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도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왜? 자,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갖고 디지털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소형 모바일 기기들이 많아지면은 최소한의 평균화를 위해서 D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형 반도체들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올까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런데 여기에서 사이클이라는 거 존재를 할 적에도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하냐? 치킨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는 아이들. 호황기가 있으면은 불황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불황기 동안 살아남아서 버텨 있는 아이들 때문에 살아남은 아이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요번에 제우조선해양이 망했다. 아예 파산 절차로 갔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살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쏘쏘해. 그래 10년 전만큼은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럼 거기에 달하는 빅2 나머지 엔진 업종 보면은 뭐 STX 엔진이라든지 두산 엔진 같은 경우 실적 따라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조업종을 투자할 적에 가장 편한 방법.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바이오 업종, 무슨 업종 이건 항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 4차 임상이 끝났어. 그래 이제부터는 얘가 시장이 좋아질 거야. 빵 했는데
4차 임상 4차에서 빠그라지고 막 잃어버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제조업종 지수가 그래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되는 거예요. 나스닥 50 뭐 이런 아이들이 시장 대표한다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제조업종 지수가 대표한다고 하는 이유가 제조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부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에 따른 매출 규모도 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종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은 제조업종을 신경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지수라는 게 생기고 걔네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어내고 찍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조업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모른다라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기계로 바뀐다는 거, 로봇으로 바뀐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은 좋아. 그런데 경기가 그만큼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응은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많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는 이제는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기반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하고 막 뭐 AI, 막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그런 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나쁜 업종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 게임 업종. 자, 카지노,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기반 산업으로 볼 적에는 그런 함탕주의를 노린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뭐 10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경기가 불황일 적에는 주류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담배 회사의 주가도 무진장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카지노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그때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가 화랑일 적에는 주류, 담배, 카지노는 안 좋다라는 거죠. 왜? 심리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주 한 잔, 담배 한 대를 피는 거고 그리고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카지노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경기가 안 좋을 적에 걔네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 갈 시간보다는 나는 지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다른 거에 쓰기에 바쁘기 때문에 소비업종에 많이 가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업종 구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경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카지노 업종 한 번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한탕을 노려야 되니까. 그러면 강원랜드를 가야죠.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 주가가 얼마나 떴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얘네도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봐봐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물가 상승률보다 강원랜드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 동안 강원랜드의 주가는 계속 올라.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행성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적으로 소비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롯데백화점은 아직 상장을 안 됐구나. 신세계. 신세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나 보세요. 이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소비업종은 당대적으로. 그런데 과연 이번 경기에는 이제 이번 사이클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아시는 투자자분 중에서 진짜 수익 많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딱 보면은 10년 동안 수익률이 그분이 800% 정도. 계좌 수익이 800%. 누적 수익이 아니고 계좌 수익이 8배 정도 된 거죠, 수익이. 그분은 그런데 단기 투자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장기. 사이클, 금융. 그분 전공이 심리학 전공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책도 많이 보시고 가치도 많이 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배우실 적,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심리를 연구를 많이 하세요. 아, 이 종목이 좋아, 나 이 종목 연구할 거보다는 되게 폭넓게 보시는 거죠. 사람 심리를 연구하고 그 심리를 연구한 것 중에서 종목을, 그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얘를 샀다가 쟤를 샀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매매도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고 한 종목 살 적에 대여섯 종목, 뭐 7, 8종목을 사는데 그 종목 하나를 살 적에 10번까지 또 비중 확대를 끌고 가고, 그런 형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 뭐 실적이 많이 바닥에 있고 이제 돌아올 사이클에 있는 제조업종군들로 집중을 하고 있고, 테마나 이런 거는 잘 타지도 못하고, 그게 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이제 투자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투자의 방법이, 투자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뭐 근 20년 전이나 그리고 뭐 IMF 오고 난 다음 뭐 하고 온 다음 뭐 하고 사이클 차트 보는 방법, 그런 트렌드 자체는 무진장 많이 변화했어요. 시기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일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스토캐스틱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소나를 보고, 많은 방법들이 바뀌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변치 않았던 부분은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보는 방법을, 그 트렌드를 어떻게 바꿔서 가느냐, 그걸 많이 봤다라는 거죠. 가치에 대한 부분 보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앞으로 미래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업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그 업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달라질 겁니다. 자, 게임주들이 화랑이 되고 게임주가 지금 좋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주의 연관성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지, 그래 젊은 애들이 취업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게임에 심취하는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게임들보다 유로로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은 레벨업을 해갖고 이제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RPG 게임이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갑이 되려면 이거에 빠져서 미쳐갖고 한번 해보면 내가 군주라도 한번 해보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쾌락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슈팅 게임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이 낮아요. 어떤 저기든 아이템 구매라든지 이런 슈팅 게임은 낮아. 그런데 그런 RPG 게임처럼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게임들은 수익성이 높아. 리니지를 예를 들면 아실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종군으로 지금은 가는 아이들. 그런데도 저는 제조업종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언젠가는 알겠죠. 업종과 업황과 시기와 트렌드를 보는 것보다 언젠가는 알겠죠. 아, 언젠가는 당분간 넷마블 게임즈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개인들이 더 빠져나갈 때까지. 기관은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빠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기관들도 조만간 매도로 전환될 것 같아요.
이틀 지났어요. 개인들이 지금 넷마블 게임에 대한 엄청난 환상과 기대를 갖고서 지금 덤비고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엔 이거 주가 관리 안 합니다. 당분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가 관리 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적 좋은데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이러고 있다가 개인들 떨어져 나가면 그때 외국인과 기관 들어와서 사갖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저는 얘를 그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 유저가 커스터머가 하나에 가깝다. 삼성이라는 하나에 가깝다. 그래서 보기가 편했다. 그거를 갖고 있는 인터파크 홀딩스기 때문에 얘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다. 현대상선 좋을 수밖에 없다. 왜?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그럼 반대적인 반대급부로 얘네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현대상선에 대한 부분이 스페인 터미널을 인수를 하면서 스페인 터미널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오늘 조정을 좀 보여줬어. 힘들어. 저는 8,600원이 되면은 2차 매수 추천을 다시 드릴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선업종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계속 온다는 거는 그만큼 해운업 지수가 좋아지고 좋다라는 거는 이미 알으시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왜 좋겠어요? 망한 해운선사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배도 많이 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운업황이 좋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살아남은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또 이제 진출을 하겠죠. 그래갖고 또 걔가 버티고 있으면 걔가 살아남을 거고 이런 형식이 계속 될 겁니다. 제조업종이나 제조업종, 해운업종 이쪽은 트렌드가 항상 똑같아. 그런 상황. 자, 제가 요즘에 하나 더 보는 아이가 있어요. 얘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요. 오늘 제가 하나 더 보는 아이가 그 시멘트 업종. 제가 또 시멘트 업종을 갖고 또 얘기를 하네. 그죠? 공명이 시멘트 업종이 좋대? 아니에요. 저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건설 업종이 계속 좋을까요? 치킨 게임은 끝났는데 중요한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시멘트 업종이 좋으려면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고, 건설 경기가 좋으려면 주택 경기가 좋아야 돼요. 대한민국 증시에선 대형 토목공사 있어봤자 주택 경기만큼 시멘트 많이 안 쓰니까. 그런데 삽하는 정책을 요번 정부에서도 계속 할까요? 삽자로 갖고 하는 정책을?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치킨 게임은 이제 끝났다. 아예 끝났다. 한 5년 전부터 끝났다 했는데 이제야 진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아이들이 몇 개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아요. 시멘트, 뭐 이런 업종들, 유진그룹 이런 아이들도 봐야 되는데, 유진은 유진산업, 유진기업, 얘는 100년이 지나도 가격이 이대로일 것 같아요. 한번 튀겼다가 또 이러고. 얘네는 오너가 참 그런 걸 잘해요. 주가 관리를. 수익도 잘 내고. 오너의 주가 관리를 잘 따라간다. 그런데 동양은 안 그래요. 동양은 참 주가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실적 관리는 하죠.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얘보다는 다른 아이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분 지났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오늘의 얘기는 사이클에 투자를 하라. 사이클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작하는 시기도 알아야 돼요. 지금 조선업종은 시작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를 거고,
그렇게 해서 지수 관련주들, 제조업종 여러 종목들을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고요. 오늘의 쓸데없는 뭐 아직 다 못한 말 뭐 요런 형식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과 시기가 안 맞으면 수익은 못 낸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리 나쁜 종목도 시기와 수급만 맞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이 안 받쳐주고 시기가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으면은 주가가 가지를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수급이 좋고 시기가 맞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 실적 막 개판 났는데 정부에서 이 종목 이 업종 자체가 뭐 돌아오는 수급 모멘텀에 맞아서 올라간대. 그러면 그 업종 자체가 뜨잖아요. 그러면 걔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편한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단순한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소문에 휘둘리시지 마셔라. 이거 뭐 4상 들어가네 5상 들어가네 임상 4차가 끝나서 이제 복제약품을 출시를 하네 이런 것들. 그런데 주가가 막 꼭대기 가 있어. 더 갈 거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한미약품 보셨잖아요. 똑같은 상황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실적 기반인 아이들을 많이 보셔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주식을 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업종 ETF를 찾아보시면 돼요. 조선업종 ETF 아시죠? ELW 말고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ETF 딱 보이시죠? ETF 중에서도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업종이 있다 라고 하시면 자, 쭉 내려가세요. 요즘에는 ETF가 유동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처럼 유동성이 안 좋고 이제 유동성을 뭐 만든 회사에서 유동성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일 거라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상당히 좋고 거래량도 튼튼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가 훨씬 더 운수 장비. 운송 장비죠. 운송 검색이 있나? 예. 코덱스 운송 업종. 조선 검색. 조선 업종은 없네요. 기계 장비. 자동차. 이런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TF를 좀 보세요. 주식 내가 종목 골라 담기 힘들다.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골라 담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ETF로 해갖고 중공업 딱 검색 딱 하면 조선업종 얘가 투자를 해주죠. 자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네요. ETF가. 자 거래량이 11,000개밖에 안 되네. 그럼 얜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량이 적은 애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팔기 힘들어요. 그죠? 거래량 적은 애들은 ETF 들어가실 적에도 거래량 적은 애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힘드니까. 오, 거래량 괜찮은데? ETF? 얘는? 거래량 괜찮은데요, 얘네들은? 유동성을, ETF 같은 경우 유동성을 발행사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송 한번 볼까요? 운송? ETF 운송. 운송. 자,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보자. 얘네들 어디에 편입돼 있냐? 운송 종목 중에서도 종목들을 얘네가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자 기업 리포트 유한타 뉴스 아니야. 자 아무튼 ETF 들어가시면 좋아요. 성과 위험 분석 평가 종목들 보수 운용 보수 없고 ETF 기준가가 3,200원 상당히 난 가격 존속기간 6년 동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네요. 설정일이 11년 6년이네. 신탁 보수 잡혀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자 아까 전에 타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산업재해 100% 투자가 들어가 있고 그죠? 섹터별로 들어가 있고 종목들도 나중에는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디가 들어가 있나. 국내 주식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포트폴리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존속기간이 6년 7년 6년 됐구나. 8년 됐고 ETF 시장도 이제 근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주식하기 힘들다. 그런데 나 이 업종은 좋을 것 같아. 앞으로 경기가 바닥이야. 그래서 이 업종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업종에 대해 관련된 ETF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ETF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LW는 안 좋아요. ETF는 하세요. 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고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로 한 40분을 떠들었네요. 행복한 투자 되시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좋을 겁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